2011년 사회 기출문제 31번부터 이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의 주요 3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 자동화 시스템은요, 우선 입력부와 출력부 그리고 제어부가 이렇게 3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속하지 않는 것은 전원부 4번이 되겠네요. 32번입니다. 다음 중 PLC 제어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PLC 제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접점 제어 방식인데요. 이 무접점 제어 방식은 신뢰성이 굉장히 높고 고속 동작이 가능하며 소형화에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설치 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죠. 유접점 제어에 비해서 유접점 제어는 굉장히 큰 설치 면적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그 PLC 무접점 제어 방식은 소형화가 가능합니다. 고장 진단과 점검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PLC 제어 방식은 이 유접점 제어와 달리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PLC CPU로 프로그램을 보낸 뒤에 이 PLC와 연결되어 있는 하드웨어로 제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장 진단과 점검이 굉장히 유리하겠습니다. 프로그램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제어 회로의 변경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제어 회로의 변경이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이것은 유접점 제어 같은 경우에는 제어 회로 변경을 하려면 직접적으로 배선을 바꿔야 되는 반면에 PLC 제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안에서 변경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어 회로의 변경이 쉽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산수 비교현상 및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고요. 출력성이 높고 고속 동작이 가능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다음 중 조작용 스위치가 아닌 것. 조작용 스위치와 검출용 센서로 나누겠죠. 검출용 센서는 센서를 뜻합니다. 검출용 스위치. 누르면 스위치는 조작용, 셀렉터 스위치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것이 셀렉터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중간이 오프, 이것은 1단, 2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스위치. 로터리 스위치는 이제 회전하면서 접점을 개폐하는 개폐시킬 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되겠고요.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조작용 스위치가 아니라 이것은 출력 제어 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머와 개수를 하나, 둘, 셋 이렇게 개수를 하는 카운터 등이 있겠습니다. 조작용 스위치가 아닌 것은 4번이 되겠네요. 34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엘리베이터나 자동 판매기와 같이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제어되는 것.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제어되는 것은 순차 제어죠. 순차 제어. 같은 말은 시퀀스 제어가 되겠습니다.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은 피드백 제어, 되먹임 제어가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35번입니다. 다음 중 로봇의 구동 요소 중에서 피드백 신호 없이 구동축의 정밀한 위치 제어가 가능한 것. 피드백 신호 없이 정밀한 위치 제어가 가능하다고 했으므로요. 정밀한 위치 제어는 유압 구동 장치도 정밀한 위치 제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드백 신호가 필요하고요. 피드백 신호가 필요 없는 것은 이렇게 스태핑 모터가 되겠습니다. 스태핑 모터라고 하는 것은 한 펄스, 그러니까 신호가 한 번 가게 되면 9도 정도 움직이는 그런 모터가 되겠습니다. 펄스에 의해서 변이가 바뀌는 거죠. 이것은 피드백 신호 없이 구동축의 정밀한 위치 제어가 가능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에 서브 모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속하는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서브 모터니까 이것은 액추에이터에 속하겠죠.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신호를 받아서 일을 하는 곳을 뜻하는데 액추에이터는 모터나 실린더와 같은 것들이 속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다음 중 기계적 위치, 방향, 자세 등을 저량으로 하는 제어. 위치 방향 제어는 서버기구죠. 서버기구.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PLC의 프로그램 중에 계정기 시퀀스도를 직접 기입 또는 표시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며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사다리 모양이 되는 프로그램 방식은 어떤 것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다리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퀀스도
PHP 언어에는 문자식과 도형식, 그런 그래프식이 있는데요. 이 도형식인 레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A 접점, B 접점, 코일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다리 모양으로 되는 프로그램 방식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PHP 프로그램 방식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레더도 방식. 39번입니다. 어떤 신호가 입력되어 출력 신호가 발생한 후에는 입력 신호가 제거되어도 그때 출력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제어 방법. 그것은 기억한다고 했으므로 메모리 제어가 되겠죠. 메모리 제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제어라고 하는 것은 자동 제어 중에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실행하는 제어가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다음 중 평상시 닫혀 있다고 해서 NC 접점이라고도 하는 Normal Closed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닫혀 있다가 조작 신호가 들어오면 열리는 접점은 B 접점이죠. NC 접점이 B 접점이 되겠고요. A 접점은 NO 접점이 되겠습니다. NO는 Normally 오픈이 되겠죠. 이건 오픈. 평상시에 열려 있는 접점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닫혀 있는 접점 NC 접점은 B 접점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1번입니다. PH에서 외부기기와 내부기기를 정기적으로 절연하고 노이즈를 막기 위해 입력부와 출력부에 주로 이용하는 소자. PHC 내부는요 5V 전압이 흐릅니다. 외부는 12V죠. 그럼 여기서 이 외부 기기와 이 PHC 전원을 연결을 했을 때 이 전압 차이에 의해서 이것은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이 외부 전원과 PHC 내부 전압 연결되는 부분에 이 부분에 그 절연 작용을 할 수 있는 전기 신호를 빛으로 결합시키는 장치로서 그 절연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 포토커플러를 이용을 해서 외부 전원과 PHC 내부 전원이 다른 것을 쇼트나 이런 것들이 나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답은 포토커플러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고 컴퓨터 시스템 등을 이용한 기계 장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건 자동화죠. 오토메이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43번입니다. 다음 중 데모김 제어의 단점을 나타낸 것. 데모김 제어라고 하는 것은 피드백 제어죠. 피드백 제어. 자, 이 피드백 제어의 단점으로는 시퀀스 제어, 그러니까 순차 제어와는 달리 목표 값과 현재 값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부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럼 순차 제어보다 그 비교부라는 것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제어계가 복잡해지겠죠. 왜냐면 비교부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모김 제어의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44번입니다. 다음 중 전자력에 의해서 접점을 개폐하는 기능을 가진 제어기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전자력에 의해서 접점을 개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계전기죠. 릴레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리밋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린더에 전진해 있는지 후진해 있는지 그 변이를 나타내주는 접촉식 센서죠. 공유압 기능사나 설비보정 기능사에서 공합 유압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제역의 입력 신호에 대한 출력 신호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제역의 입력 신호에 대한 출력 신호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전달 함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달 함수. 목표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어량이 목표량만큼의 값을 얻을 수 있도록 외부에서 주어지는 값을 목표 값이라고 하고요. 제어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어 대상의 상태를 양으로 측정 또는 그 제어되는 대상의 상을 양으로 나타내는 것을 제어량이라고 합니다. 46번입니다. 배타적 우어회로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 배타적 우어회로는 X 우어회로로 서로 입력이
다를 때만 출력이 나오는 회로죠. 보기에서 찾아보면 2번이 되겠네요. 서로 다른 입력이 가질 때만 출력이 1인 회로. 1번 보기는 모든 입력이 0일 때만 출력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0인 거죠. 이것은 뭘까요? 5어 회로가 0, 1, 1, 1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입력만 있어도 나오는 회로가 5어였는데 그거에 반대겠네요. 그럼 노어 회로가 되겠고요. 모든 입력이 1인 경우만을 제외하고 출력이 1인 회로. 모든 입력이 1인 경우만 제외하고 모두 1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AND 회로의 반대죠. 이것은 NAND 회로가 되겠고요. 4번 보시면 입력이 0이면 출력이 1이고 입력이 1이면 출력이 0인 회로, 입력과 출력이 반대인 회로는 NOT 회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시퀀스 제어용 문자 기호 및 차단기 및 스위치류의 기호에서 압력 스위치에 해당되는 것. PF는 파워 퓨즈죠. 파워 퓨즈. PRS 프레저 스위치, 압력 스위치가 PRS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PCT는 계기용 변압 변류기, SPS는 속도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48번입니다. 다음 중 논리식이 틀린 것. A와 B의 논리합은 B와 A의 논리합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 A와 B의 논리곱 마찬가지로 B와 A의 논리곱으로 순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와 A의 논리합은 A죠. A와 전체 1의 논리합은 A가 아니라 1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시퀀스 제어용 기기로서 제어 회로에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바로 동작하지 않고 지연이 된다는 거죠. 지연 동작을 시키려 할 때 사용하는 기기. 한시 계정기, 타이머가 사용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무접점 릴레이의 장점이 아닌 것. 이 무접점 릴레이는 굉장히 동작 속도가 빠르고요. 노이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형이고요. 가볍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수명이 길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자기유지 회로를 구성하려고 할 때 빈칸에 알맞은 기호. 자기유지 회로라고 하는 것이 그 계정기의 자기 접점입니다. 자기 접점을 이용해서 출력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여기서는 Q가 나와야겠네요. Q의 A 접점.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시퀀스 제어 기기 중에서 검출용 기기에 속하는 것. 시퀀스 제어 기기에서 검출용 기기에 속하는 것은 그 센서를 뜻하죠. 센서를 고르라는 건데, 노로번트 스위치는 조작용 스위치가 되겠고요. 리밋 스위치가 검출용 기기가 되겠네요. 센서. 실린더의 변이를 센싱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릴레이와 램프는 모두 출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3번입니다. 다음 논리 회로는 어떤 회로를 나타내는가? 논리 회로를 보시면 이 A와 이 지금 B에서 나온 이 부분의 결과의 그 낫인 거죠.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상대방 회로에 그 비접점을 걸어 놓는 거네요. 상대방 회로에 비접점을 걸어 놓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 뜻은 상대방의 비접점을 걸어 놓는 이유는 동시에 동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회로는 인터럭 회로죠. 인터럭 회로. 그러니까 동시에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전상의 이유로 구성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공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회로죠. 이 부분, 이 논리 기호는 이것은 AND 회로입니다. AND 회로. AND 회로 되어 있고, 이것은 낫에 대한 기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번 보기를 보시면 베타적 5어 회로라고 하는 것은 X 5어 회로로 서로 다른 그 입력일 때만 출력이 나오는 그런 회로가 되겠고요. 일치 회로는 그 입력이 같아야지만 출력이 나오는 X 노어 회로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같은 입력일 때만. 답은 2번이 되겠고요.
54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회로를 나타내는 것인가? PB1을 누르게 되면 A 릴레이가 여자가 돼서 A 릴레이의 접점이 닫히게 되죠. 그리고 PB2를 누르게 되면 B의 릴레이가 여자가 돼서 이 부분 붙습니다. 닫힌다는 뜻이죠. 그러면 릴레이가 이 R 릴레이가 여자가 돼서 R 릴레이 접점이 닫히게 되고 램프가 켜지는 이것을 논리 기호로 논리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입력이 없을 때 PB1과 PB2의 입력이 없을 때 이 부분을 통해서 둘 다 비조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램프가 켜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처음부터 램프가 켜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1번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라도 있게 되면 이것이 떨어지고 붙고 하기 때문에 여기로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 않죠. 그리고 두 개의 입력이 둘 다 있을 때는 이 부분에 의해서 2번에 의해서 이 R 릴레이가 여자가 되고 램프가 켜지죠. 그럼 이것을 보면 입력이 같을 때만 출력이 나오네요. 그럼 위에서 53번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일치회로, 이 X 노어 회로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일치회로라는 말이 안 나오고 X 노어 회로라는 말이 나오면 X 노어 회로라는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55번입니다. 전자 접촉기 MC B접점의 KS 기호. 1번이 MC B접점의 KS 기호고요. 2번은 계정기 접점의 A접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 접점의 B접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은 A접점이죠. 4번은 해당 없습니다. 56번입니다. 논리식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 간단히 하게 되면 이것은 A가 공통이기 때문에 묶을 수가 있습니다. B 플러스 B 바로 묶을 수가 있고요. B 플러스 B 바는 전체의 1이죠. A와 전체 1의 교집합, 이거의 C와의 교집합, A와 1 전체의 교집합은 A가 되겠죠. A와 C의 교집합이 되겠네요. 논리곱.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유접점 시퀀스 제어 회로의 B접점은 무접점 시퀀스 제어 회로의 무슨 회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가? B접점은 입력과 출력이 반대죠. 논리 기호와 회로와 연결을 시켜보면 낫회로와 같은 역할을 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8번입니다. 다음 중 오어 게이트를 나타내는 논리 회로의 기호.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것은 오어 회로가 되겠고요.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엔드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어 회로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고요. 엔드 회로는 직렬로 연결했을 때입니다. 낫은 3번과 같은 기호가 되겠고요. 그리고 4번과 같은 경우는 이 부분만 생각했을 때는 1번과 같은 오어 회로죠. 근데 앞에 이 동그라미가 붙음으로써 낫이 조합이 됩니다. 이것은 노어 회로가 되겠네요. 여기서 오어 게이트를 고르라고 했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9번입니다. 다음 중 무접점 방식과 비교해서 유접점 방식의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 유접점 방식은 개폐 부하 용량이 굉장히 크고요. 과부하에 견디는 힘이 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전기적 노이즈에 대해서 안정하고요. 온도 특성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입력과 출력을 분리해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단점으로는 소비 전력이 굉장히 좀 비교적 크고요. 무접점 제어보다 큽니다. 접점이 소모되니까 수명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수명이 좀 낮죠. PC 무접점 제어보다. 기계적 진동, 충격 등에 굉장히 약하고요. 외형의 소형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온도 특성은 굉장히 양호하고요. 잡음에 대해서 안정적입니다. 무접점 제어는 이 전기적 잡음에 의해서 노이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작 상태 확인이 용이하다. 확인이 용이하죠. 동작 속도가 느리다 라고 나와 있는데 동작 속도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죠. 단점. 동작 속도가 늦다. 장점이 아닌 단점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0번입니다. 다음 중 시퀀스 제어와 같은 제어. 시퀀스 제어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차 제어, 게르프 제어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데버깅 제어, 피드백 제어, 페르프가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게르프 제어, 시퀀스 제어, 순차 제어는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1년 사회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